요즘 미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을 아예 포기해버린 남성들의 급증입니다. 단순히 결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평생 안 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2020년대 들어서 30대 남성 중 절반 이상이 미혼 상태로 살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앞으로도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남성들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면 현실이 보입니다. 한 남성은 이렇게 털어놨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결혼이라는 틀에 갇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혼증명서 한 장이 우리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나요? 실제로 그의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들어보면 이해가 갑니다. 절친이 결혼 반대론자였는데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대요. 그런데 아내가 다른 남자 둘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고, 결국 이혼 후 양육비만 매달 내고 있다는 겁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아이가 자기 친자식인지조차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검사하면 진실을 알 수 있지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관점도 있어요. 한 남성은 결혼식 문화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사고,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수억 들여서 하루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오는 게 사랑의 증명인가요? 이 모든 게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아닌가요? 가장 냉정한 분석은 법률적 시각이었어요. 계약서를 하나 쓰는데 한쪽이 언제든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고, 파기하는 순간 상대방 재산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으며 앞으로 수십 년간 매달 돈을 뜯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런 조건의 사업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분석해보니 남성들이 결혼을 거부하는 핵심 이유가 보이더군요. 가장 근본적인 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결혼은 본질적으로 한 인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거는 도박이거든요. 이 사람은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제도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혼 사례들, SNS에 넘쳐나는 불륜 이야기들, 법정에서 재산 분할로 싸우는 부부들의 모습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부모님 세대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싸우고 헤어지는 걸 봤고, 친구들 부모님도 절반은 이혼했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평생 한 사람만 믿고 살아라고 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봐도 충격적입니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어요.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는 걸 두려워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불안해하며 상대방이 언젠가 떠날 거라는 예상을 항상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대 간 전이되는 트라우마죠. 부모의 실패한 결혼이 자녀의 결혼관까지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적 현실이 더해집니다. 미국에서 결혼식 한 번 올리는데 평균 33,000달러가 든대요.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이 넘는 거죠. 예식장 대관료만 해도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고, 하객 한 명당 식사비가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입니다. 꽃 장식에 250만 원, 드레스와 턱시도에 1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들어가요. 예전에는 신부 부모가 대부분 비용을 부담했지만 요즘은 그것도 쉽지 않죠. 재미있는 건 과거 결혼식의 본래 목적이었어요.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그 돈으로 신혼부부가 집을 장만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식 자체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축의금으로는 비용의 30%도 회수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1981년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서 문화가 바뀌었대요. 나도 공주처럼 결혼식을 올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퍼진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결혼식에 더 많이 쓰기 시작했고, 웨딩 산업이 이걸 포착해서 올인원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교회에서 간소하게 올리던 결혼식이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리는 이벤트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혼 시스템의 문제예요. 미국 법 체계에서 결혼은 일종의 계약인데,
이 계약이 깨질 때 경제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수입이 많은 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셀럽들의 사례를 보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제니퍼 로페즈는 4번 이혼했고 가장 최근엔 벤 애플렉과 헤어졌죠. 멜 깁슨은 이혼하면서 재산의 절반인 4억 달러를 전 부인에게 줬어요.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은 이혼 합의금으로 360억 달러를 받아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됐고, 타이거 우즈는 전 부인에게 1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건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직장인들도 똑같이 당합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이혼하면서 반으로 나눠야 하고 앞으로 10년간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판결을 받는 거죠. 억대 연봉자도 이혼 후에는 원룸에서 라면 끓여 먹으며 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반대로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던 여성들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도 있어요. 경력 단절 때문에 재취업도 어렵고 나이도 많아서 새 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결국 결혼이라는 계약서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대체 왜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면 앞서 말한 모든 리스크가 감수할 가치가 없어 보이죠. 영화와 드라마는 계속 결혼을 행복의 목적지처럼 그려왔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결혼해야 완전한 어른이 된다. 결혼이 인생의 정상이라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20대, 30대가 되면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죠. 언제 결혼할 거야? 빨리 안 하면 후회한다. 나이 들면 더 어려워진다는 말들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왜 결혼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말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이유는 남들이 다 하니까, 사회가 요구하니까예요. 본인이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체크리스트의 항목 하나를 지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이런 동기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죠. 최근 미국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의 행복도가 결혼한 커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적 구속 없이 순수하게 사랑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존중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족쇄가 없으니 매일매일을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보면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동거하며 사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아이가 있는 가정 중 절반 이상이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스웨덴은 더 극단적이죠. 전체 커플의 70% 이상이 비혼 동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혼증명서 없이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미국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만 해도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봤지만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 굳이 결혼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혼이 주는 안정감보다 자유가 주는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예요. 문제는 사회가 일방적으로 결혼해야 정상이라고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결혼증명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상호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물론 결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이유로 올바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죠. 문제는 잘못된 이유로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사회적 압박 때문에 외로움을 못 견뎌서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 위험해요. 그런 결혼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결혼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미국 사회에서는 그래요. 정부 정책을 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줍니다. 동거하고 혼외 관계를 맺고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을 받아요. 세금 혜택도 주고 복지 지원도 더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정식으로 결혼한 부부는 불이익을 당하죠. 이게 우연일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설계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사회가 뭐라 하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하세요. 하지만 하기 싫다면 안 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본인의 행복이 최우선이에요. 결혼증명서 한 장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